10분만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 먼 거리가 있겠죠? 가까운 거리는 인물과 대상일 겁니다. 친근한 것이죠. 긍정입니다. 가정부설, 사실함정비, 간결체, 문장이 짧아요. 만연체, 문장이 길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간접 제시, 말과 행동인 거죠. 보여주기. 간접적,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공감각 생각하면 돼요. 감상문제고, 감정이입. 대상의 자신,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것이 감정이입이죠. 그런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강연, 허작이죠. 강우, 과도, 자연친화. 대상관물, 감정이입물. 거리, 인물과 대상 사이의 거리,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거리문 듣고, 격정적, 김소월의 초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거. 그 다음에 결론 듣고, 계절로 나타내는 이미지, 꽃이 피었다, 봄입니다. 국하면 가을이고요. 이런 것들. 계절 흐름과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봄, 여름, 가을, 겨울. 공간 대비, 이때의 대비는 자연과 속세에서 생각해보세요. 공간의 이동, 속세에서 자연으로 이동했다. 관동별곡,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공간적 배경 됐고, 공감각, 감각의 전이, 푸른 종소리 하면은 청각의 시각화, 과거 회상, 과거 떠올리는 거, 과거에 대비. 보통 현재는 좀 부정적일 수 있고 과거가 그리울 수가 있어요. 과거형, 먹었다. 근데 현재형이면은 먹는다면은 소설에서 생동감이 있어요. 현장감이 있고요. 과장, 과정, 관습적 상징이라는 말이 있죠.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대나무, 소나무는 선비의 지조를 말합니다. 관용적 표현은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를 말합니다. 교차, 군담이면은 고전소설 중에 영웅군담, 그래서 조웅전, 싸우는 거 나오는 겁니다. 비납적 추론,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기사문, 신문기사문, 기승전결, 한시의 시장 전개 방식입니다. 현대시에서는 이웃사의 절정이 있습니다. 나열, 됐고, 낙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락장송, 소나무입니다. 지조, 절개고요. 영전개 방식, 비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겁니다. 공정, 사안성, 패스, 내재율. 현대시는 운율이 대부분 내재율입니다. 정형률의 반대, 외형률의 반대입니다. 내적 갈등, 인물의 내적 갈등, 고민입니다. 밥을 먹을까? 말까?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냉소, 차가운 웃음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상을 쏘아 볼 때 냉소적인 웃음을 날린다고 합니다. 논설문, 논제 됐고요. 단정적 어조,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평서용어로 딱 말하는 겁니다. 평서용어로 말하는 게 단정적이고 담담하다, 좀 차분한 것입니다. 됐고,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는 겁니다. 뭐는 뭐, 청사는 뭐,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니 이거. 대담, 얘기 나누는 거. 대비는 보통 대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세와 자연의 대비, 이런 것들. 대사, 대화하는 것이죠. 희곡 시나리오에서. 대안이 되는 거. 대조, 차이점. 대화, 인물과 주고받는 거. 대화체는 실제 대화도 있지만 말을 건네는 것도 있죠. 도치, 순서 바꾸는 겁니다. 독백체, 보통의 시가 대부분 다 독백체입니다. 대화체는 다 독백체예요. 동적 이미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반대는 정적 이미지입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의 하나죠. 백수지탄, 뭡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뭐지? 백수지탄은 나라가 망해서 느끼는 허전함이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수구지정.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둔다. 먼저 어제 수구 뭔데?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반대죠? 면담, 인터뷰입니다. 면접, 비슷한 거죠? 명령적 어조 하면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함의 대비,
밝음과 어둠의 대비 긍정, 부정일 수 있어요. 모티프 하면은 적강 모티프, 고전 소설에서 그 주인공 인물이 천상괴물일까봐 죄지어 뚝 떨어지는 거. 고생하다가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강 모티프, 변심, 시끄러! 미안해. 변신 모티프도 있어요. 변신 모티프, 적강 모티프. 또 뭐였더라? 아무튼 몽자류, 구운몽, 옥루몽. 옥루몽이 수축에 있잖아요. 몽자류 하면은 현실, 꿈, 현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묘사, 그림 그리듯이. 무릉도원, 이상향. 문어체는 고전 소설의 특별한 문체입니다. 원문 불일치예요. 구어체는 현대 소설의 대부분의 문체에 있습니다. 원문 일치입니다. 문제 해결 구조가 있고요. 문체 스타일이어가지고 보통 문체하면은 뭐 단결체, 만연체, 특히 사투리가 나오면 현재감 있고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하시죠. 미각적 이미지 맛이죠. 반대심 토론, 반동인물, 반동인물은 주동, 반동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악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 반성, 성찰, 반어 알죠? 표현과 의도가 반대예요. 표현 의도가 반대예요. 발표, 반언어적인 표현은 목소리 크기, 빠르기 이런 게 반언어적 표현이고 비언어적인 표현, 여러분들은 준언어적인 표현과 헷갈리면 안 되는데 반언어적인 표현이 준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표정, 몸짓이고요. 다시 한번 반언어적인 거랑 준언어적인 거랑 같다. 목소리 크기 이것이다. 발표, 방백은 희곡 시나리오에서 듣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이 있어도 관객과 그 인물만 소통한다는 것이 방백이고요. 배경, 보통 공간적 배경을 많이 의미하죠. 배경 묘사 있고 병렬, 병치 나란히 위치시키는 것. 보조관념 하면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죠. 꽃 같은 너 하면은 너가 원관념이고 꽃이 보조관념입니다. 원관념을 잘 드러내기 위해 끄는 사물이 보조관념이죠. 본론, 부제 됐고 부제는 표제, 부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분류는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는 겁니다. 분석, 쪼개는 겁니다. 비관, 낙관의 반대가 비관이죠. 비관적이다, 부정적이다. 비교대조, 공통점 차이점이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표정, 몸짓입니다. 빨리 하는 이유는 적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최대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더 반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유, 이때 표현하는 것이죠. 의인법, 직유법, 운유법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판, 비판적, 비판 독해, 비현실적, 도술 부리는 거, 날아다니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죠. 사회자의 역할, 상시서술자, 상승 이미지는 보통 긍정적이죠. 상실감, 부정적이고, 상징하면은 관습적인 상징, 개인적인 상징, 원의 상징이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 색깔 찾으면 되죠. 색채의 대비, 이때의 대비는 대조가 아니에요. 서로 색깔이 확 튀면 돼. 빨간색, 파란색 확 튀면 되는 거예요. 생략, 서론, 서술, 서술자. 서술자 하면은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작, 3인칭 관찰자. 등장인물의 관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우호적이냐, 아니면 비판적이냐, 안쓰러워하냐, 이런 것들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솔자의 개입은 이제 고전소설에서 논평으로 많이 들어가죠. 서기법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태도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되는 것이고, 성경후정, 먼저 경치, 그 다음에 정서죠.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고 현대시에도 있습니다. 설명문, 서리법,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의문문 쓰는 거, 늦으면 되겠니? 이런 것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거. 세속적, 좀 이제 어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물질, 명예 이런 것들, 공명 추구하는 것, 이 세속적이고 또 부정적이죠. 세안고전, 국화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거, 추위를 이기는 높은 절개, 그래서 선비의 절개를 따지고요. 소재,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비슷한 것. 수사법 표현기법이에요. 수필, 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이고, 역순행적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현재,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역순행적이고, 순환 던지기 오류, 패스. 시각적 이미지, 눈에 보이는 것, 시간의 흐름, 시간적 배경, 시나리오, 용어, 시상 시선용 과정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시어의 대비. 시어의 대비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생각하면 거의 들어맞고요. 시의 주제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판단하면 됩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보기를 통해서도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죠. 시적 거리감,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이면 가깝고 부정이면 멉니다. 시점,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작 관찰자. 실물 자료, 심포지엄, 화작이죠. 안대문 화작, 안군지족, 자연친화, 안빈낙도 마찬가지. 애상감은 기쁜 슬픔이죠. 이거 사랑했자 아닙니다. 슬플 애자입니다. 애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자식 구성, 외부 액자, 내부 액자 있고요. 내부 액자가 포인트입니다. 외부 액자에서 내부 액자로 들어가죠. 다시 나오고요. 이고등학교 친구들은 그 명운이 나오는 거, 동탑 아래에서가 액자였었죠. 그 다음에 어조의 변화. 어조의 변화는 인물이면 인물, 서술자면 서술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는 게 어조의 변화예요. 우호적에서 부정적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언어적인 표현, 역설. 모순되나 진리가 있는 것이 역설이고요. 역설적 구성, 아까 말했죠? 시간이 뒤바뀌는 것. 연설문, 연세는 연세법이죠.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표현 기법. 원수 영대기를 빨개 연설과 사과는 맛있어. 연적 추론은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실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거 나열, 영웅소설, 영탄법, 감탄하는 거죠. 영탄적 어조 같은 거, 대상국자 됐고, 예시, 사례 들어 제시하는 거죠. 내부 이동, 시선의 이동이죠.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인물과 다른 인물, 인물과 시대,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이렇게 있던데 현대소설에서는 대부분 인물과 다른 인물, 인물과 시대. 이때 시대는 보통 조선 후기에 억압하는 거, 일장전기의 억압적인 현실, 광복 직후의 혼란한 세상, 한국전쟁 시기에 그때 그 60, 70년대의 독재시대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랬고 외형률은 시조 같은 경우가 4음포 3, 4조, 4조에 음수율이 있고 음보율이 있죠.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율법을 외형률, 정형률이라고 합니다. 외제율이라고도 하죠. 유학적 서술이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지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처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서술자의 직접 제시라고도 하죠. 우연적,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연성이고요.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우화소설, 동물, 식물이 사람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장기전, 토끼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운명론적 수용이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운율, 리듬감, 원경, 긍경, 원경, 시선의 이동입니다. 원관령, 도조관령, 부탁토의 됐고 유사한 문장한테 변주했다.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유성음, 니은이요. 부드럽죠.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유추, 유비추로 해가지고 비슷한 거에 빗대어서 잘 안 알려진 거를 알려진 거에 빗대어서 잘 안 알려진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유추입니다. 황소개고리와 우리말. 운율법 A = B. 음보율 4음보, 고려가요는 3음보. 동사상징어 하면 의태어, 의성어죠. 소리 흉내내면 의성어, 외음 흉내내면 의태어죠. 음수율, 글자 수가 일정한 겁니다. 시조는 3, 4 또는 4, 4조, 가사 또한 마찬가지고 고려가요는 3, 3, 2조, 3, 3, 2조, 3음보. 운, 자음보음이죠. 음절, 글자 하나, 탐음절,
그리고 응집성은 허작에서, 장문에서 문장과 문장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죠. 의식의 흐름, 소설에서 제동기술법, 의식 흐름기법이 나옵니다. 대부분 1인칭이고 등장인물 내면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식 흐름 쓰고 우리나라에는 3개가 있다. 이상에 다르게 박태원의 구보씨의 1일 그리고 오상원의 유예 3개가 있다. 나올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의법, 사람 아니면 사람인 것처럼 의제, 회의의 주제죠. 의지 됐고 이면적 화자,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 나가 드러나거나 우리가 드러나면 표면적 화자, 그렇지 않으면 이면적 화자. 대부분 다 이면적 화자이죠. 이미지 하면 심상이고 이미지하면 감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에 대비하면 이상은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괴리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이중적이다. 2가지의 의미입니다. 황진이의 시조 중에 청탄이 몇 개수야, 시감을 자랑하다 몇 개수 같은 경우가 실제 신행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왕족 몇 개수였다고 하죠. 인간과 자연에 대비 인간은 보통 부정적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자연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긍정적인 것이죠. 인과 원인 결과 인물, 소설의 핵심이 인물이죠. 사회 간의 갈등, 이때 사회는 보통 제도, 홍길동 같은 경우 조선 전기에 신문지 사회였었죠. 운명, 그러면 소유가 김동리의 영만 생각하면 돼요. 성기, 떠돌이 운명, 영만살. 인물과 인물 갈등이 대부분이죠. 빈도수 보세요. 엄청 많죠. 인물은 내면을 묘사한다. 어떻게 묘사해요? 서술을 묘사하죠. 등퇴장, 시곡 시나리오. 성격은 직접 간접적으로 파악하죠. 외양 묘사는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지난 날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인터뷰, 일기, 일대기적 구성이라 하면 그 인물의 생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쭉 시간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것이고 고전 소설에 대부분 있죠. 관찰자, 서술자,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까지 서술자이고 주인공은 그 사람입니다. 주인공. 나의 내면 심리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의 내면 심리는 몰라요. 이런 것들. 이게 서술자, 이게 주인공 시점. 입체적이란 말은 우리 성격이 변하는 게 입체적이고 변하지 않는 게 표면적입니다. 자, 적절성, 정확성, 허작, 패스. 제 친화, 고전 시가의 주제로 넘버1이죠.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제3자가 등장인물들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등장의 내면 심리는 서술하지 못합니다. 관찰하는 것밖에 없죠. 적강, 내려옵니다. 유충열전이 유충열이, 조웅이 이런 애들. 적대적이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전 작가 시점, 3전작 다 알죠. 내면 심리. 절충, 타협하는 거죠. 협상에서 나오죠. 절충안. 정서, 화자의 정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의는 보통 뜻풀이 하는 것이죠. 정적 이미지,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동적 이미지의 반대입니다. 주동인물, 보통 주인공이고요.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이 주동인물이고 주변인물은 그 주동인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거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인물이고 조연급이 주변인물입니다. 중심 내용, 대상, 중심인물, 지시문, 직유법,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지적제시, 서술자의 서술이고 지적적이다, 간접적이다, 반대죠. 질문 답변 됐고. 천석고왕하면 연화 고질과 더불어서 자연 친화이지요. 자연을 사랑해서 병에 걸렸다. 청각자로 첫 번째 이미지, 소리. 체념, 포기하는 겁니다. 청산별곡에 아니 먹고 어찌하리 이런 마지막 구절이 있죠. 초고함은 정문에서 쓴 초고이다. 본문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배현되지 않는 것은 나오죠. 초점, 모아진 더 핵심이겠고, 표태 이미지, 피부 감각이죠. 추론, 면역과 비상 추론 생각하면 되고요. 초고식 구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죠. 시간 흐름에 따라 추고식, 순차적 구성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럼 등평 됐고, 탈속적, 속세를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연으로 간다는 얘기죠.
태도, 토론, 논거, 토대, 태도, 토의, 통념, 비판하는 것은 비문학에서 처음에 통념을 제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 생각 얘기한다. 통일성, 한편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에 있고 전국 문제에서 보통 10번에 많이 나오는 거 고쳐쓰기 할 때 나옵니다. 회고 고쳐쓰기 할 때 있죠. 필로토의 논평은 고전 소설에서 춘향전 같은 경우 뭐 어찌하니 통분하랴 이런 것들 있었죠. 평면적 성적이 변하지 않아요. 흥부, 넓은 일치적 인물입니다. 표제, 큰 호롱 됐고요. 표면적 화자, 시인데 나가 드러나면 돼요. 나나 우리가 있으면 표면적 화자. 표제 됐고 표현적 현재 풍자하면은 약자의 무기로서 주로 후기에 주톱이 파리를 두고 처음에 치다가 올라서 공격적인 웃음이다. 하강님이 이제 보통 부정적이죠.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 합의 해결할 수 있는 질문, 해설, 해학은 공격적이지 않은 웃음이고 웃픈 거다. 웃음으로 눈물 닦는 것이 해학이고 화설시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현재형 서술은 먹는다, 간다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다. 시든 소설이다. 그 다음에 현학적은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백들의 동난지사오 저 장수야 무엇이라 외난다 사자 해서 개젖을 파는 장사꾼이 어렵게 한자로 막 하는 것이 현학적입니다. 배움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현학적, 협상, 협의, 화자의 시선, 화자의 어조 다 긍정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화제, 환공구조, 구음호 생각하면 되죠? 현실, 꿈, 현실. 이때 처음에 현실은 또 각성 전, 꿈에서 각성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화리법, 의인법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화리법이 더 큰 범주예요. 의인법은 그 안에 들어간다. 무생명을 생명인 것처럼 하는 것이 화류고 사람인 것처럼 할 때만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도 해요. 배는 배척한다가 아니고요. 숭배한다의 배입니다. 그 다음에 회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죠. 토적적 이미지, 냄새 맡는 것이고 흑백 눈 중에 오르는 검은 거 아니면 백, 친구 아니면 적이라고 따지는 것이죠. 이분법적인 논리입니다. 오류죠. 희곡은 연극의 대본입니다. 이거 또 꿀이나 걸렸나? 10분 걸렸니? 녹화해서 보면 되겠구나.